2014-2015 KB 국민은행 여자 프로농구가 올스타전을 앞두고 이제 상반기를 점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순천 우리은행의 독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신한은행과 청주 KB스타즈가 조직력을 갖춰가면서 점점 위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4위로는 용인 삼성생명 그리고 부천 하나웨어과 구리 KDB생명은 계속 하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강팀부터 좀 살펴볼까요? 통합 2연패를 이룬 우리은행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안정된 그 선수 구성, 뭐 구성원들을 잘 갖췄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외국 선수의 조합 이런 것이 잘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네. 지난 그 백투백 경기, 국민은행 네. 경기죠. 연속 2번 패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팀들에게 뭐 빌미를 준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일단 뭐 지난 두 게임을 빼고는 잘 했는데요. 앞선 경기에서는 일단 어떤 제가 알기로는 여자농구가 3년 차가 되면 네. 가장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이성호 감독 전정훈 코치 체제가 3년 차에 이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팀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어서 성적을 만들었고요. 근데 정말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두 경기 국민은행한테 패배하는 게 상당히 네. 뼈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스타전이 끝나고 몇 경기를 좀 봐야 독주가 계속 될지 아니면 좀 다른 팀들이 또 치고 올라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2위 경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KB스타즈가 좀 큰 점수로 이겼어요. 그 전에 한번 이겼을 때는 좀 잘했구나 싶었는데 이제 홈에서 또 한번 이겼을 때는요. 좀 경기 점수 차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우리은행이 그렇죠. 이렇게 진 적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석연치 않은 뭐 그런 경기 내용이 아니었느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저희야 뭐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네. 팀의 유성우 감독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좀 언짢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지난 춘천에서의 패배 조금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특히 또 어제죠. 네. 이 청주에서의 경기 정말 리드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손쉽게 내줬다는 것 이런 것은 아마도 그 벤치의 문제보다도 나머지 4개 팀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도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또 확신을 상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길이고 1위는 가져가겠지만은 또 플레이오프에서의 큰 기대감, 많은 팬들이 아마 기대하고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KB스타즈가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일단 뭐 우리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신한은행이 이제 6연패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또 5개구단이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난 또 2연패를 하면서 공공의 적이 됐고요. 이번 시즌에도 계속 독주를 하면서 약간 이제 뭐 팀들이나 팬들한테 좀 희생을 많이 받았는데 네. 결국엔 지난 두 게임을 지면서 이제 또 다른 팀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구나. 그렇죠. 이런 어떤 흥미 요소를 주는 요인이 됐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은 뭔가 지금에 갖고 있는 포맷에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좀 정리를 해야 뭐 정신력이든 기술적인 부분이든 전술적인 부분이든 조금은 정리가 돼야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KB스타즈가 우리은행을 잡는 모습이 흥행 요소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변현아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KB스타즈가 점점 잘하고 있고 보니까 조직력도 갖춰져 있고 좀 후반에 역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여자 농구 하면 이제 판에 박힌 순위 네.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팬들의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연속 2번 잡으면서 이게 판에 박힌 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번에 보여줬기에 네. 아마도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뭐 정기 1위야 가겠지만은 그 이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플레이오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또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직접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네. 이제 물어봤죠. 그 전력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 도대체 우리은행을 2번씩이나 이렇게 잡을 수 있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러게요. 물어봤더니 서동철 감독이나 변현아 선수가 일단 자신감인 것 같다. 사실 첫 게임을 이길 때는 3쿼터까지는 질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4쿼터에 분위기를 엎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펼쳐졌던 그 하나양과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17점을 지고 있다가 이겼거든요. 어떤 그런 그 지는 게임을 이겼던 거에 대한 자신감이 그러니까 지난 그 어제 네. 그 청주 경기에서도 나왔고요. 그게 이제 15점차 대승을 거두는 이 원인이 됐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무튼 KB는 변현아가 돌아오면서 기존의 네. 어떤 그 신바람 나는 농구에 그러니까 노련미, 변현아의 노련미하고 경험이 더해지면서 향후에도 좀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신한은행은요, 사실 6연패를 했던 정말 대단한 팀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사실 2위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팀은 강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신한은행의 그 구성원들 보면은 네. 손색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은행 멤버보다 더 많은 그런 자원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러기에 항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인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약간 네. 자율이라는 키워드를 심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이제 고비초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제시카 브릴랜드라는 1순위 용병이 첫 번째로 네. 뽑은 용병이 좀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그게 또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됐거든요. 이유는 카리마 크리스마스라는 그 네. 예전에 그 KBL에서 활동하던 조니 맥도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를 연상케 하는 어떤 그 파워, 골밑의 네. 장악력을 가지고 뭐 몇 게임 뭐 30점 가까이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신한은행에 또 활력을 줬고요. 토종 선수들한테까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이 두 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까운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 뭐 답답할 뿐이죠. 저도 네. 과거에 그 우리은행 감독 해봤지만은 정말 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진 것도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팀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감독들 속은 다 타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기회를 좀 그 물꼬를 터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무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튼 하나회와는 조금 이제 그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이제 KDB가 좀 걱정이 됩니다. 구성상 선수 구성상 상당히 좋은 그 항상 우승 후보라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맨 하위에 처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죠. 예. 그리고 보니까 부천 하나 외화는 그래도 신지현 선수라는 또 가드가 이제 자리를 조금 잡고 조금씩 프로에 적응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KDB 생명은 좀 코치진도 바뀌고 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은행 예를 들어보면은요, 네. 그 우리은행도 정말 그 감독들의 무덤이다. 또 언론에 또 그렇게 또 노출이 됐었어요.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을 내다보고 과연 선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감독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선수 구성을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6위를 달리고 있는 KDB 생명 한 게임 차로 또 6위로 떨어졌거든요. 지난 네. 경기 그 꼴찌팀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6위로 떨어졌는데 네. 일단 KDB는 오프 시즌에 좀 내부적인 사정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운동량이 많지 못했고요.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코칭 스텝과 선수 간의 어떤 시너지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계속 그 선수 구성에 비해 아쉬운 결과를 지금 3년째 낳고 있고요. 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력은 이전 시즌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젊다 보니까 어떤 그 경험을 넘어가는 능력, 그리고 이제 고비마다 소위 말해 멘붕이라고 그러죠. 좀 위기 상황이 되면 선수들이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그런 상황들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뭐 한 5경기 정도는 이길 수 있었는데 그 경기를 내주면서 지금 하위권으로 쳐져 있는데 네. 뭐 올 시즌은 좀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분명히 뭐 우리 박 의원님이 계시던 우리은행 네. 시절처럼 분명히 자원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은 갖고 있는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박종천 감독이 부임하면서 역시 이제 신인 선수들 발굴 네, 이쪽에 그렇죠. 지금 네. 공을 상당히 많이 네. 들이는 것 아니냐. 맞아요. 역시 네. 이제 지금의 우리은행 박혜진, 뭐 이승아, 더 나가서 뭐 임영희, 양지 다 새로 받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회안이 이제 강희슬이라든지 신지연 이런 두 선수에게 공을 들이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고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반면 그 일각에서는 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지연하고 강희슬이 지금 우리은행에 이승하고 박혜진 같은 역할, 그리고 그 김정은이 임영희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뭐 2, 3년 안에는 또 엄청난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도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네. 아무튼 상당히 경기력만큼은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금 하나회안의 현재입니다. 네, 부천 하나 외양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팀마다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올스타전 이후에 반전을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힘차게 달리는 WKBL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 바스켓 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제가 진행하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네, 농구를 살짝 뺀 재미있고 생기발랄한 토크, 신재현의 노 바스켓볼 톡, 노바톡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은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정말 남심을 사로잡고 있는 얼짱 두 선수를 함께 모셨습니다. 청주 KB스타즈의 홍아란 선수, 그리고 부천 하나 외환의 신지현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